자, 이번 시간에는 서브노트 46페이지에 입금불산입 항목 보겠습니다. 우리 입금불산입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순자산 증가는 법인세는 원래 입금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안 본다 그랬죠. 그 자본이나 출자의 납입, 그 다음에 하나가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입금불산입 항목들. 자, 얘들만 제외하고는 순자산 증가하면 전부 다 입금으로 보겠다는 게 세법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입금불산입을 잘 알고 있어야죠. 얘네는 입금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들은 순자산이 증가해도 세금 안 내도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억울하게 세금 낼 수 있으니까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번에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아시죠? 주주가 처음에 회사에 돈 낼 때 액면가보다 더 준 게 주발초죠. 자, 이 돈 누가 낸 거예요? 주주가 회사에 낸 거잖아. 회사가 사업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니까 당연히 입금불산입이죠. 2번 감자차익. 자, 감자차익이 뭐예요? 회사가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다 주고 가져오면서 원래 대가를 줘야 되는데 감자차익은요 대가를 안 준 거야. 돈 정말 적게 준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없어지지만 실제 갚은 대가가 없을 때 생기는 게 감자차익이에요. 자, 그러면 실무에서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렇게 발생해요. 자, 우리 회사 이런 회사였어요. 어떤 회사냐면 자본금 1000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망가진 회사였죠. 우리 회사는 결손금이 700인 회사였어요. 사업해서 1000 처음에 주주들이 가져온 돈 가지고 장사했는데 지금까지 700 까먹은 돈이에요. 300밖에 안 남은 회사였어요. 자, 이 회사가 뭘 하기로 했냐면 감자를 하기로 했죠. 감자. 그렇지만 무상감자를 하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안 주기로 했죠.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소각하는데 주주들한테 아무것도 안 주기로 했어요. 자, 주식을 가져다가 소각하니까 자본금은요 없어지겠죠. 자, 700만큼 감자한다 그러면 감자 후에 자본금은 얼마로 바뀌겠어요? 300으로 바뀌겠죠. 자, 자본금이 700이 없어지는데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이익이 생기죠. 그 이익을 뭐라 그래요? 감자차익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회사는 감자를 하고 나면 감자차익이 얼마가 생기냐면 700이 생기고요. 그 전에 있었던 결손금은 여전히 남아있을 테니까 이런 회사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 회계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자차익이나 결손금 이런 애들이 재무제표에 같이 나타나면 야, 너희 둘이 같이 없어져 줄래?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자본금 1000에 결손금 700이던 쓰레기 같던 회사가 자본금 300에 새로 시작하는 우량한 회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실무에서 발생하는 무상감자예요. 자, 그러면 무상감사하면서 감자차익이 났다. 이 감자차익이 났다. 이거 누구랑 한 거예요? 주주랑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입금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3번이요. 합병차익하고 분할차익. 자, 합병 분할도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다고 보죠. 자, 이번에 A라는 회사가 B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살 거예요. 실무에서 진짜 많이 발생하죠. 회사를 서로 인수하는 것들. 자, 그럼 B라는 회사한테 인수하면서 대가를 줄 때 누구한테 주나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B한테 준다고들 대답하세요. 자, 하지만 아니에요. 자, B라는 회사가 있으면 이 B라는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 얘 주주들이죠. 그죠? 그럼 A가 B를 사고 싶으면 B사에 있는 주주들한테 그 B사에 해당하는 대가만큼을 주면 A가 이제 B를 사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B를 사온다는 건 뭐예요? A 회사가 B를 산다는 건 A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나 부채나 그런 거를 A 회사가 이제 땡겨오는 거. 그걸 이제 B사를 산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B사를 사게 되면 B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나 B사가 가지고 있던 부채들을 A사의 재무제표에다가 이제 서로 다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사를 사야 되니까 B사에 있는 자산 부채를 가져오면서 그 대가를 그 회사 주주들한테 주겠죠. 근데 보통 그 대가를 뭘로 주냐면 A사의 주식을 요 B회사 주주들한테 발행을 해줘요. 자, 그러면 B회사 주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나 B의 주주였거든요. 근데 A가 B를 사는 순간 A가 자기 회사 주식을 주주한테 주면 나는 그냥 B회사 주주였는데 A회사 주주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게 보통 실무에서 회사 사고 팔 때 합병할 때 발생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합병 차익이 뭐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사요. 그걸 이제 합병이라고 하는데 B라는 회사의 자산 부채를 전부 다 가져오면서 나는 그 주주들한테 뭘 줘요, 지금? 합병 대가를 주죠. 합병 대가. 자, 근데 B라는 회사에 가져오는 순자산이 얼마였냐면 순자산이 1000이었는데 내가 그 대가로 지급한 게 700밖에 안 됐다고 보세요. 그럼 내가 쌓아서 이익이 생겼죠. 자, 그런 이익을 뭐라 그러냐면 합병 차익.
분할하면서 생겼으면 분할차익이라 그래요. 자, 분할차익, 합병차익 오른쪽 설명 보세요. 자, 합병차익은 승계한 순자산가액 빼기 합병대가. 이게 합병차익이래요. 뭐예요? 내가 승계한 자산은 1000인데 합병대가로 700밖에 안 줬다? 그럼 300만큼 이익 났죠? 자, 그 이익이 뭐다? 합병차익인데 일반적인 그 합병차익이 뭐 하면서 발생해요? A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면서 발생하잖아요. 합병이라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거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게 이 설명입니다. 4번.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존에 충당된 금액. 우리가 어디서 배웠다 그죠? 어디요? 앞에 입금에서 배웠어요. 자산수중이나 채무면제는 입금이지만 계절 중에서 이월결손금 보존에 충당된 애들 걔는 뭐 하겠다고요? 입금 불산입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47페이지에 5번 2월 입금 보죠. 자, 2월 입금 오른쪽에 설명 보니까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당해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회사가 매출을 했는데, 매출, X1년도에 매출을 했다고 보죠. 자, X1년도에 매출을 했는데, 회계는요, X1년도 매출로 안 잡고 X2년도 매출로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회계 격리 과정이 회계 격리 과정이 실수한 거죠. 격리 과정이 X1년도 매출로 X2년도 매출로 지금 잡은 거예요. 그러면 세법의 생각은요, 아니야. 매출은 매출한 연도의 소득이니까 2년도의 소득은 100이고 X2년도의 소득은 없는 게 세법의 올바른 생각이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발생하겠어요? 자, 회계에서는 수익 안 잡았는데 세법 생각할 때는 수익이, 입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무슨 조정하겠어요? 이제 익숙하죠? 입금 산입. 자, 회사에서는 수익 100을 잡았는데 세법이 생각할 때는 입금이 아니에요. 이때 뭐 해야 돼요? 입금 불산입. 입금 아니다 이거죠. 이때는 입금 불산입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거기서 말하는 2월 입금이란 거 오른쪽에 한번 설명 볼까요?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걔는 입금 불산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뭐냐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작년에 수익 안 잡았으니까 회계상으로는 올해 수익으로 잡았지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세무조정하면서 작년에 이미 과세를 했죠. 그 소득을 다시 수익으로 잡으면 뭐 하라고요?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게 2월 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법인스페 등의 환급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에다 해볼까요? 여러분 손익계산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블라블라블라 매출액부터 쭉 나온 다음에 세전이익이라는 아이가 나오고 이 세전이익이라는 아이에서 법인세 비용이라는 애를 빼서 그래서 당기순이익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NI 그냥 당기순이익으로 보세요. 자, 이건 이제 기업회계고요. 회계, 북. 하지만 세법은요. 회계에서 계상한 이 이익 가지고 세금 계산한 거 아니라 그랬죠. 자, 세법은 뭐 하기로 했어요? 회사가 계산한 소득이 있으면 그걸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으로 바꿨죠. 세무조정해가지고 바꿨죠. 자, 그러면 그 소득은 뭐 가지고 바꾸고 있어요? 자, 이제 법인세라는 건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회계가 생각하는 이익이 있으면 얘를 뭘 하나요? 세무조정을 하죠. 입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서 세법에 생각하는 소득, 자,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바꾸고요. 자,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산되고 나면은 뭐가 되겠어요? 법인세가 확정이 되겠죠. 자, 법인세가 계산이 되고 나면 그 법인세 금액을 어디다 넣어요? 다시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이란 걸로 넣고요. 이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궁극적으로 회계가 생각하는 당기순이익이란 게 나오는 구조예요. 우리 결산 구조가 이래요. 자, 세전이익 가지고 조정해서 각사업연도 소득 만들고 법인세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 이연법인세 조정해서 법인세 비용 만들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게 우리 회계에 돌아가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우리 법인세 신고하는 서식에 보면 회계상 이익을 가져다가 입금산입, 송금산입 조정할 때 요 중에서 어떤 금액 가져왔었나? 아까 기억나세요? 얘 가지고 왔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기억 안 나시죠? 몇 페이지에 가시냐면 서브노트 36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3호 서식 봐보세요. 3호 서식. 자, 거기 시작하는 금액이 뭐로 되어 있어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자, 세무조정할 때 시작점 뭐라고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자, 근데 우리는 당기순이익하고는 조정할 게 아니라 요 세전이익,
법인세 차감하기 전에 요 세전이익 가지고 조정하는 게 맞잖아요. 법인세 계산할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전이익 가지고 조정을 하고 싶은데 우리 서식에는 지금 뭐로 들어가 있어요? 당기순이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 법인세 비용이라는 거는 뭐 해야 되겠다? 무조건 일단 더하고 시작해야겠다. 한번 보세요. 세전이익이 1000이고 법인세가 300이어가지고 당기순이익이 700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 회계상에 시작하는 이익이 당기순이익이면 안 되잖아요. 세전이익에다가 세무조정을 반영해야 되는 거니까 자, 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인세 비용 300이란 거 뭐 해야겠다? 송금불산입을 먼저 하고 시작해야겠다. 자,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요. 그냥 무조건 송금불산입이에요. 무조건 송금불산입. 왜?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으니까 그냥 무조건 송금불산입 해야 우리가 법인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47페이지에 그 6번 다시 보시면 법인세 및 동소득분에 대한 환급액. 자, 이게 이제 입금 불산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법인세 비용이라는 거는 회사가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송금으로 인정 안 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무조건 송금 불산입. 자, 근데 그 법인세가 환급받았어요. 자, 환급받았으면 이 환급받은 거는 그럼 입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출할 때 송금불산입 됐으면 환입이 돼도 입금불산입. 지출할 때 송금이었으면 환입할 때도 입금. 이 구조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 환급액은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와 더불어 그 밑에 있는 9번을 조금 같이 보시죠. 자, 9번이 뭐냐면 국세, 지방세, 과운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 자, 얘는 입금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이 말씀 드렸죠?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면 5년마다 한 번씩 조사관이 나와서 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조사관이 나와서 여기 세금 신고 잘못했는데요? 그래서 세금을 100억을 때렸어요. 100억 때리고 우리 회사는 납부했죠. 근데 나는 100억을 내면서도 억울했어요. 이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복에 들어갔죠. 불복에 들어갔더니 나중에 잘 알고 보니까 이거 조사관이 나와서 잘못 과세한 거예요. 100억 안 내도 됐던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제 100억이라는 세금을 돌려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때 세금만 주느냐? 아니에요. 국가도 미안하니까 이자를 껴서 줘요. 그게 뭐냐면 국세, 지방세, 과운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이자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자 금액은 뭐 때문에 받든지 간에 상관없이 국가가 미안해서 주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입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거 하나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출할 당시 송금이었던 애를 환입하면 그때는 입금이고요. 지출할 당시에 송금 불산입했던 애를 환입받으면 입금 불산입이지만 자, 내가 그 세금을 환입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면 자, 그 이자는요. 송금 산입했던 애에 대한 이자든지 송금 불산입했던 애에 대한 이자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구분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재경사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송금 산입했던 예로 재산세가 나오고요. 송금 불산입했던 애로 여기 있던 법인세 비용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 때 송금이었으니까 돌려받으면 입금이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환급이자는 입금 아니고요. 자, 법인세 납부할 때 송금 불산입이니까 받을 때 입금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이자 입금 아니고요. 자, 이걸 한 세트로 해서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노트 47페이지에 7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자, 실무에서 정말 많이 하는 세무조정이죠. 왜냐면 웬만한 회사들이 자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 자회사 투자했을 때 나오는 조정이 이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이란 조정이에요. 자, 뭔 거지? 한번 말씀을 드리죠. 자, 아까 이거랑 비슷한 거 하나 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A라는 회사가 있고요. B라는 회사. 한국 회사니까 갑하고 을로 한번 해볼까요? 갑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을이라는 회사가 이 을이라는 놈인데 갑을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이 갑이라는 회사, 한국에 있는 갑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이익이 1억이 났어요. 자, 1억이 나다 보니까 1000만 원은 법인세를 냈죠. 자, 그러고 나서 세금 내고 나서 이익이 얼마가 남았냐면 자, 이익이 0.9억.
9천만 원이 났는데, 자, 그걸 다 뭐 하기로 했냐면, 자, 배당을 0.9억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100% 투자하고 있는데, 배당 9천만 원, 0.9억을 받았어요. 그럼 을은 뭐 할까요? 그 9천만 원 받는 순간, 을은요, 배당 수익 0.9억을 장부에 계장하겠죠. 배당금 수익으로. 자,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아까랑 비슷한 일이 발생해요. 자, 갑이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고 이익이 났어요. 그 이익을 내 주주한테 다시 돌려줬더니, 야, 너 배당 받았네?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또 과세요. 그러면 갑이라는 회사가 이익 한번 낸 거에 대해서 갑한테 한번 과세하고 을한테 또 과세하니까 뭐 했어요? 이중과세했죠. 자, 이거 조정해 주자는 거예요. 조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비슷한 거 똑같이 봤었죠. 뭐예요? 간접 외국납부세액에서 봤어요. 자,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자, 그때는 다른 게 뭐였냐면, 내가 지금 100% 지분 가지고 있는 요 갑이라는 애가 아니고, 그때는 얘가 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자회사 가지고 있을 때가 간접 외국납부세액인데, 자, 해외에 있는 자회사한테 배당받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걔네가 납부했던 법인세, 그 금액만큼을 내 배당수익에다 더했었죠? 그랬다가 내 세금이 계산되고 나면 납부할 세액에서 그 금액만큼을 차감하는 형태로 조정을 했어요. 그거는 해외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았을 때예요. 자, 하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이 갑이라는 애는 그냥 우리 한국에 있는 애예요. 내가 한국에 있는 법인인데 다른 법인 하나에 100% 지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세금 내고 나서 나한테 다시 배당 줬을 때, 자, 이때는 어떻게 조정하기로 했냐면, 내가 받은 배당 수익 있죠? 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뭐 어떨 땐 30%, 어떨 땐 50%, 어떨 땐 100%, 지분율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그러니까 내 수익의 일정 금액을 입금불산입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해외에서 받으면 우리 간접 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해서 더했다가 빼주고 세금에서 빼주는 거고요. 한국에 있는 자회사들한테 배당받았을 때는 그냥 내 배당받은 수익 금액의 일정 비율, 자, 그 금액만큼은 그냥 야, 수익으로 안 봐줄게 라고 해서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세법입니다. 자, 그래서 7번에 지주회사 등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 오른쪽 설명 볼까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되시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받은 배당소득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입금에 산입하지 않고요. 또한 일반 법인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금 일정 금액은 하지 않는다. 그럼 얼마를 안 해주는 겁니까? 라고 하면 우리 재경사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정 금액을 안 한다.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만 이해해서 아, 이게 이중과세가 되니까 수익의 일정 금액을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입금불산입하겠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뭐 지주회사일 때, 일반 회사일 때 지금 말은 나오지만 여러분 지주회사라는 얘기 들어봤죠? 지주회사는 그냥 계열사들 주식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주회사고요. 일반 회사는 그런 지주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업활동 영위하는 회사가 일반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경사 교재에는 이거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주회사 일반법인 상관없이 아, 배당 수익의 일정 비율만큼 입금불산입하는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볼까요? 자산의 일반적인 평가차익. 자, 평가차익도 나오죠? 자, 평가차익 세법이 싫어한다. 왜냐하면 세법은 권리나 의무가 확정됐을 때, 자, 확정된 시점에 입금이고, 확정된 시점에 송금이에요. 자, 확정도 안 됐는데 입금이나 송금 가져가는 거 세법은 싫어요. 그죠? 자, 확정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거나, 확정되지도 않은 비용을 송금으로 빼줘서 세금을 줄어들거나, 그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가차익은 무조건 입금이 아니에요. 입금 불산입인데 예외적으로 하나 입금 산입되는 거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보호업법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 차익. 자, 걔만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차익은 전부 다 입금 불산입한다. 자, 9번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10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지금 배울 게 아니에요. 부가세 보고 와서 이거 보면 당연하지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설명드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뒤에 가서 부가가치세 배우시고 그 다음에 요거 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독할 때는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표 밑에 보시면은 뭐 평가차익에 관련된 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그 밑에 있는 자기주식 처분 손익하고 감자차 손익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 그거 한번 먼저 볼까요? 감자차익, 감자차손 보니까 뭐래요? 옆에 입금도 아니고 송금도 아니다. 자, 감자차익은 누구랑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져오면서 돈을 안 줬을 때 감자차익 생기고 감자차손은요? 더 많이 줬을 때 생긴다 그랬죠? 자, 이건 누구하고 거래해요? 주주하고 거래니까
입금이나 송금이 아니지만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뭐야? 회계에서 배웠지만 우리 회사 주식을 샀을 때 그걸 자기 주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 주식 샀다가 다시 팔면서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날 수 있는데 자, 다시 팔면서 이익 나면 회계에서 뭐예요? 자본이익여금. 다시 팔면서 손실 나면 우리 옛날에 자본조정으로 잡았었죠. 그러니까 입금이나 송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그 자기 주식 처분이익도 입금으로 수익으로 안 잡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비용으로 안 잡아요. 회계는. 하지만 세법은요. 자기 주식 샀다 파는 것도 그냥 주식 샀다 파는 거랑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 처분해서 이익이 나면 입금이고요. 자기 주식 처분해서 손실이 나면 송금이에요. 세법한테는. 그래서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입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송금이라고 옆에 나와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발생할까요? 자기 주식 처분해서 이익이 났어요. 자, 이익이 났으면 세법한테는 분명히 생각했을 때 얘는 입금인데 회계는 뭐예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 잡았거든요. 세법상은 입금인데 회사가 수익을 안 잡았어요. 이거 뭐 한다 그래요? 네, 이제 입금 산입해줘야죠. 이해되시죠? 자, 그때 입금 산입하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자본 항목 분류상의 차이죠. 원래 수익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자본잉여금 작은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입금 산입하면서 기타라는 소득 처분을 했을 겁니다. 자, 47페이지 하단의 예제 1번 볼까요? 다음 중 입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요. 입금 항목에서는. 자, 1번 주식을 발행한 경우 액면가액 초과한 거. 이게 뭐예요? 주발초죠. 주발초는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2번 송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계속 설명드렸죠. 송금이었으면 입금, 송금 아니었으면 입금도 아니고 국세,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언제든지 입금 아니고. 자, 3번 자산 순이익과 채무 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입금 불산입하죠. 맞죠. 4번 국세, 지방세, 과운합금, 환급금, 이자 입금 항목이다. 입금 항목 아니라고 했죠. 자, 48페이지 예제 2번 보시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요. 1번 보험업법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차익 입금이다. 이 표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맞아요. 2번 증자를 통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자본거래로 보아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증자를 통해 가지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었다. 입금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계산했던 거잖아요. 당연히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주주가 유상감자인에 얻은 이익은 법인의 이익에 상당하는 자산이 주주 등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입금에 해당한다. 이게 뭐예요? 감자 등에 따른 의제 배당을 말로 풀어낸 게 이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주주가 유상감자 통해서 얻는 이익. 자, 내가 주식을 감자당해요. 그러니까 주주가 감자에서 얻는 이익.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회사에 주면서 대가를 받는데 그게 옛날에 내가 주식 취득할 때 가액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익이란 건 왜 받는 거예요? 회사 처음에 내가 설립할 때 돈 냈는데 그 돈보다 지금 받는 대가가 훨씬 크다는 거는 회사가 영업활동 쪽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나한테 귀속시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배당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배당으로 과세하겠다라고 의제배당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입금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4번 부가세 매출세액은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부가세 배우시면 당연하지라고 이건 뭐 공부할 것도 아니고 설명할 것도 아니고 그때쯤 갔는데도 이걸 모르신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부가세 배우고 나서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3.1개 법인 교재 110페이지 가서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해보죠. 자, 먼저 입금의 의의라고 해서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입금이란 1번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2번 입금 불산입을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 이게 세법상 입금이다 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표 같은 거에 1번부터 12번까지 입금 항목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111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죠. 1번 사업수익 금액, 2번 자산양도 금액 읽어보시고요. 3번 자기주식 양도 금액 읽어볼까요? 자기주식의 양도 금액은 입금에 해당하며 그 장부가액은 송금에 해당한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자기주식 양도 금액 입금, 자기주식 장부가액은 송금. 결과적으로 자기주식 처분 손익은 입금 또는 송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 이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계의주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으로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차감한 금액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반하여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감자차익, 감자차손에 해당하므로 입금 또는 송금을 보지 아니한다. 자, 여기까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112페이지에
4번 임대료, 5번 자산수중이익 채무 면제이익. 자, 거기 두 번째 문단 보시죠. 다만에서 나오는데, 다만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수중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입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월결손금이란 어떤 이월결손금이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말이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다. 아까 이월결손금은 원래 10년까지만 쓸 수 있는데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은 그거 지났어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 말이 뭐냐? 이월결손금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송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이거 이제 막 저 지겹게 많이 말씀드렸죠. 그거 보시면 되고요. 7번 자산의 평가 차익 한번 보시고, 8번 이익 처분에 의하지 않고 한 거, 그 다음에 9번 읽어보시고 10번 볼까요? 자,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의 차액, 이거 아까 자세하게 설명드렸었는데 두 번째 문단 보시죠. 여기서 하는 두 번째 문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 개인이어냐 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이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거래 대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만 적용하지 유가증권이 아닌 저가 매입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저가 매입의 처리 해가지고 표 나와 있는데 우리 서브노트에 있는 것과 동일하고요. 그 밑에 있는 11번, 12번, 그 다음 페이지에는 13번까지는 제가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내용 읽어보시면 우리 서브노트랑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5페이지에 가면 입금불산입이 나오는데 자,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동일한데 한 가지만 보고 가죠. 중간에 보면 박스가 나오죠. 박스가 나오는데 입금불산입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놨어요. 뭐라고 됐나 보세요. 자본 충실화 목적으로 1번 주발초, 2번 감자차익, 3번 합병차익, 4번 뭐 자산수중이익, 수중이익 볼라볼라.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왜 입금불산입하냐? 자본을 충실화하려고. 그래서 이 유형별로 하는 걸 좀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중과세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게 1번 이월입금, 2번 뭐 송금불산입했던 법인세 같은 거에 환급에, 3번 수입배당금의 입금불산입. 자, 이런 거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려고 두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항목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내기 정말 좋지 않나요? 다음 중 뭐 입금불산입 항목의 유형 중 그 성격이 다른 거 하나는 무엇인가? 또는 뭐 다음 중 뭐 유형이 똑같은 걸로 묶여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으니까 내용 기억하시고요. 우리 서브네트에다가 이 유형별로 이렇게 좀 구분해가지고 표시를 해두셔야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설명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드린 거랑 차이가 없고요. 117페이지에 서브노트, 117페이지에 예제 나오죠? 이거는 우리 서브노트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117페이지 밑에 6번, 그 다음에 뭐 118페이지에 7, 8, 9, 10, 11 있는데 내용들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118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은 표 하나 나오죠. 제일 밑에쯤에 보면은 그 10번 밑에 표 임의평가 차익. 자, 그때 보호모법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 차익은 입금이 되는데 그거 이외의 평가 차익은 전부 다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뒤에 있는 연습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닥 풀어볼 걸 권장해드리진 않아요. 괜히 푸시면서 이거는 안 배웠던 내용 같은데 그게 나오면은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굳이 안 풀으셔도 되고 서브노트에 있는 기본 예제하고 나중에 핵심 요약에 있는 문제 정도만 푸셔도 시험 준비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자, 그러면 입금 쪽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